코스트코는 대용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대식구를 위한 장보기 채널이거든요. 근데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1인 가구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프렙이에요. 미리 재료들을 잘 소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조립식으로 밥해 먹는 방식이잖아요. 잔뜩 사다가 소분해서 잘 넣어두고 얼려두거나 그랬을 때 소분하기 위한 것은 코스트코가 좋아. 대형 하이퍼, 슈퍼, 마트 이제 이런 곳은 코스트코뿐만이 아닌데 코스트코가 워킹했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유통 연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유통이야말로 소비 트렌드를 너무나 잘 반영한 곳이고 소비자를 잘 알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 보는 채널을 많이 연구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저보고 하나만 선택해라 그럼 먹거리를 선택할 거거든요. 먹는다는 거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유통과 먹거리가 만나면 장 보는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집밥을 해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장소의 변화를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1등은 마트예요. 역시 마트가 높고 상승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쿠팡, 하나는 코스트코, 다른 하나는 다이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장소가 소비자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그것도 23년, 24년, 25년 해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씩 보면 쿠팡, 그야말로 고유명사로 후팡 이 자체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가 지난 23, 24, 25 코로나가 끝나고도 그 상승세는 여전하구나라는 걸 하나 엿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코. 이 부분이 이제 의외인 부분이거든요. 코스트코는 오프라인이죠. 그리고 코스트코는 차 안 가진 사람은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심지어 유료 회원제죠. 그리고 코스트코는 대용량 중에서도 대용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아들 둘 있는 사람의 집이 여기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대식구를 위한 장보기 채널이거든요. 특이하게 지금 시대에 이게 또 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이소가 뜨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사실 집밥 연관 안 하고 뭘 걸어도 뜨는 장소이긴 한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집밥과 연관된 부분들은 도구들입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파스타 쿠커, 무슨 전자기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파스타 면을 삶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그 물 버리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삶고 물 버리기 쉬운 그런 파스타 쿠커라든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마늘 다지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채소 물 빼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전자기기도 아닌 아주 심플한 그치만 1인 가구 내지는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들을 팔고 있어서 다이소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트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코스트코는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유료 회원제에 대용량에 싸게 질 좋게 이렇게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대한민국 사회가 오히려 변화하니까 이 부분이 서로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인 가구가 나 그냥 임시로 조금 살다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배달 음식만 먹는다든지 맨날 라면만 끓여 먹을 수 없어. 나 제대로 요리해 먹고 살아야 돼. 근데 혼자니까 너무 복잡한 방식은 안 되죠. 그러면서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프렙이에요. 밀프렙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재료들을 잘 소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조립식으로 밥해 먹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워킹하면서 밀프렙하는 재료는 대용량으로 사도 괜찮죠. 잔뜩 사다가 소분해서 잘 넣어두고 얼려두거나 그렇게 이제 했다가 도시락도 싸먹고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분하기 위한 것은 코스트코가 좋아. 코스트코 고기가 좋아. 코스트코 버터, 치즈, 냉동, 야채 이런 부분들이 벌크지만 사다가 잘 소분해두면 좋아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코스트코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팟을 구성해요. 나는 운전할게, 나는 회원카드, 나는
쓰는 계산기,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뭐 3명, 4명 모여서 같이 코스트코에 가서 이만한 거 사서 소분해서 계산 정확히 해서 나눠 갖는 방식, 그런 팟들이 만들어지면서 변함없었던 코스트코가 이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의 트렌드하고 조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하이퍼, 슈퍼, 마트, 이제 이런 곳은 코스트코 뿐만이 아닌데, 코스트코가 워킹했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라는 인식을 주면서 SKU가 적다는 것이 워킹했습니다. 그러니까 SKU가 뭐냐면 말하자면 9~10개의 종류예요. 마트에 가면 우유 종류가 되게 많이 있죠. 흰우유로 치면 뭐 메일, 남양, 빙그레, 서울우유, 자체 제품 우유부터 시작해서 막 용량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코스트코에 가서 흰 우유를 산다고 하면은 큰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제품의 종류는 많지만 그 종류의 베리에이션이 적어요. 우유면 우유의 종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뭐냐면 내가 최고의 퀄리티의 제품을 내가 선택해놨어. 그리고 그 가격은 내가 최고로 당신에게 싸게 줘. 라는 것으로 퀄리티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죠. 특히 코스트코가 특화되어 있는 고기라든가 치즈라든가 냉동 야채, 냉동 과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최고의 퀄리티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죠. 또 하나는 코스트코는 싸기도 싸지만 할인하는 제품이 늘 바뀌어요. 이번 주 할인하는 제품, 다음 주 할인하는 제품이 늘 달라집니다. 할인 폭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매일 올리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 코스트코 할인템 이거 보고 장 보러 가세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그 사이트의 구독자가 14만 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올라오는 무언가를 관심 있게 볼 이유가 되죠. 또 코스트코는 추천이라는 연관어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볼 때 이 브랜드 연관어로 추천이 많이 올라온다? 아, 이거 소비자가 반응한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스트코가 아닌 코스트코를 추천하는 사람도 많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걸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서로 윈윈이 되면서 코스트코 추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할인템은 물론이고 1인 가구 필수여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지만 실제로 되게 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추천 영상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볼 이유가 되고요. 또 퀄리티에 대한 확신과 선택 없음의 자유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선택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코스트코가 지금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1인 가구는 타깃이 아니라 힌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인 가구가 한국의 30%가 넘어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구 형태가 되었지만, 1인 가구에 속한 사람은 1명이고요. 4인 가구에 속한 사람은 4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개별 인구로 보면 어떤 가구에 속한 사람이 많으냐면 4인 가구, 3인 가구, 다시 말하면 다인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머릿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집도 좁을 수 있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큰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타깃으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인 가구를 보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인 가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한국 사회의 타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보를 엄청 탐색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선택하는 것은 다인 가구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에어프라이어고요.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 1인 가구가 이 좁은 욕실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테리어 트렌드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인 가구를 산다 하더라도 각자 밥 먹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엄마가 4인 가구의 밥상을 차려서 다 같이 먹는 방식. 그러면 4인 가구의 식탁은 4인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같이 살더라도 굉장히 각자 밥을 먹거나 각자 콘텐츠를 보고 각자 방에서 각자의 라이프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삶의 방식이 다인 가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삶을 보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엿보는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는 1인 가구를 열심히 보고 있죠.
저희가 의외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집안일 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1인 가구 워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워킹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1인 가구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친근했던 거는 건강을 표방했던 그런 브랜드들, 아니면은 오히려 로봇 청소기 같이 집안일을 같이 해주는 그런 반려가전의 제품들, 그런 것들이 1인 가구에게 굉장히 워킹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조명 같은 것, 의자 같은 것들. 1인 가구가 자신의 집에 단 하나의 공간을 요만하게 마련한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테이블과 의자와 조명으로 여긴 나의 힐링존, 나의 혹은 독서존, 이런 것들을 꾸미게 되면 작지만 나한테 꼭 맞는 가구들을 구입하겠죠? 그런 브랜드들이 1인 가구의 타깃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1인 가구의 친구 브랜드들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광고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뭐 26년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 지난 10년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소위 키바잉 팩터가 중요했어요. 키바잉 팩터는 뭐냐면 내가 A, B, C 중에서 내가 A라는 브랜드라고 하면 B, C가 아닌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경쟁 우위를 제시하는 게 중요했죠. 내가 제일 싸다거나 아니면 여기 없는 나만 있는 뭔가가 있다거나 내가 제일 편리하다거나 나를 쓰는 것이 이걸 쓰는 것보다 더 선도적인 유저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경쟁 안에서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마케팅이자 혹은 상품 기획이자 상품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너무 제품과 브랜드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또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가닿게 하기 위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서 너무 많아서 안 가닿아요. 어떤 브랜드가 되게 좋고 사실상 여러분에게 만나면 좋을 브랜드라 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여러분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브랜드 입장에서도 인지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 그러면 내가 그 브랜드를 몰라도 여기에 A, B, C가 놓여 있어요. 조닝이라고 하죠. 소위 내가 비즈니스 캐주얼 자켓을 하나 사러 갔어. 그럼 나는 그 비즈니스 캐주얼을 만드는 A라는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해도 거기에 가는 순간 A가 걸려 있어. 그럼 내가 A, B, C 돌아보고 A가 제일 싸네, 제일 맞네 하면 선택될 수 있죠. 지금은 어떠냐면 나는 A라는 브랜드를 아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A라는 브랜드가 마찬가지로 나를 만날 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없죠. 우리가 이거를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팬덤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팬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팬이 나를 알려줘야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목적은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누구나 쓰는 브랜드가 되고 싶지만 더 지금 막 팬 거리고 엣지 거리고 경험 소비 막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너무 많고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람들의 제품과 브랜드를 선택하는 혹은 소비하는 기준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수동 매주 팝업 뒤바뀌죠. 팝업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죠. 아, 이거 판매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브랜드 잊지 마. 지금의 브랜드 목표는 잊지 마인 거예요. 그래서 판매와 별도의 영업 조직 내지는 마케팅 조직과 다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실, DX실 아니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브랜드의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팝업을 한다거나 굿즈를 만든다든가 갠실이 누구와 콜라보를 해서 한정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너만 줄게 라는 각인 서비스를 해주는 너와의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 만화야 세계관이야 라고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도 우리 브랜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조금 눈여겨보게 만드는 화제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수많은 방법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